프리에이전트를 앞두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본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단 악성 팬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박찬호는 지난 8월 광주 북부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상에 작성된 여러 악성 글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이트에는 박찬호 본인은 물론 가족을 겨냥한 모욕적 글이 자주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호 측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과 가족을 비방하고 인신공격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2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악플러 5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다른 지역 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한 상태이다. 한 악플러는 수사를 받고 무심코 쓴 글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지난 8월 선수 163명을 대상으로 한 SNS 피해 실태 조사에서 살해 위협과 성희롱, 스토킹 등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협력하여 피해를 당한 선수들을 대리해 형사고소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벌써 14년 전의 일이었다. 키움 히어로즈는 2008년 창단 이후 현금 거래,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주축 선수들을 보내고 그 대가로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를 받는 데 익숙한 구단이었다. 모기업이 없다 보니 FA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체 FA를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잡거나 아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최근 1에서 2년 사이에는 경험 많은 방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오고 있다. FA 물가가 급등한 지난 2에서 3년 동안에는 아예 FA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키움은 2024-2025 FA 시장에서 큰 결심을 하고 중차대한 야수 보강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선수의 계약 규모를 확인하고는 참여를 철회했다. 이 선수는 실제로 좋은 조건으로 팀을 옮겼다. 키움이 FA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계약한 선수는 2011-2012 시장에서 4년 50억 원에 영입한 외야수 이태근이었다. 2011년 11월에 체결된 이 계약은 어느덧 14년 전 이야기가 되었다. 사실 이태근도 현금 트레이드로 LG 트윈스로 보냈던 선수를 다시 데려온 케이스에 가까웠다. 따라서 구단이 창단 후 진정한 의미로 외부 FA를 처음으로 영입한 것은 2022-2023 시장의 원종현이었다. 당시 4년 25억 원의 조건으로 과감하게 영입하여 불펜에 경험을 더했다. 놀랍게도 창단 이후 17년 동안 외부 FA 영입은 정확히 이 2건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키움이 재정이 약한 구단은 아니다. 송성문에게 6년 120억 원의 BFR 장기 계약을 제안한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송성문은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않고 잔류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는 계약이다. 키움은 최근 2에서 3년 동안 신인 지명권을 활용한 트레이드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타 구단의 1에서 4라운드 지명권을 모으며 주전 전력을 내주고 미래를 준비했지만 냉정히 말해 1군 무대에서 확실히 자리 잡은 선수는 없다. 육성은 더디고 성적도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키움이 2025-2026 FA 시장에서 과감히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된다. 구단 역시 이를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핵심 선수를 계속 내보내고 유망주 육성만으로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FA 영입과 자체 육성을 병행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설종진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야 보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최대어 박찬호로 관심이 이어진다. 키움이 실제로 박찬호 영입 전에 뛰어들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팀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키움은 김하성,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뒤 5년간 3위관이 불안정했다. 외국인 선수, 신인, 이적생, 중고 신인, 베테랑까지 모두 기용했지만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올 시즌 신인 어준서가 자리를 잡았으나
냉정히 평가하면 아직은 무게감이 부족하다. 하지만 키움이 실제로 박찬호를 영입하려면 2011-2012 FA 시장 당시 이태근에게 안겼던 50억 원을 기준선으로 넘어야 한다. 박찬호 영입 전의 출발선이 바로 50억 원이라는 게 정설이다. 키움이 FA 한 명에게 50억 원 이상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실제로 영입 전에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박찬호는 결국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경쟁 구단들도 존재한다. 만약 50억 원 투자 의사가 없다면 또다시 방출자 시장이나 2차 드래프트만 바라봐야 한다. 어쨌든 새 단장과 새 감독이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극단적으로 신인 육성에만 집중했던 팀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왕이면 과감하게 자금을 투자해 A급 FA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은 내야수를 언급했지만 사실 부족하지 않은 포지션이 없다. 박찬호든 강백호든 존재감 있는 FA의 합류가 절실하다. 역사적으로 진정한 FA 성공 사례는 대부분 최소 50에서 60억 원대 이상의 초대형 계약 선수들이었다. 키움은 과연 구단의 역사를 새로 쓰며 박찬호 영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가격은 미지수지만 확실한 건 그를 원하는 팀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인 지금, 동시에 2025-2026 FA 시장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는 단연 강백호와 박찬호다. 이들을 둘러싼 영입전이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는 최근 3에서 4년 사이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선수다. 7년 연속 130경기 이상 출전하며 보여준 내구성이 가장 큰 강점이다. 또한 2년 연속 수비상을 수상했고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했다. 명실상부 K리그 최고의 유격수다. 타격 실력도 이 기간 크게 발전해 2년 연속 규정타석 3할을 기록했다. 장타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팀이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적절한 타격을 해낼 줄 안다. 강백호의 기준가는 최소 100억 원. 박찬호는 한화 이글스와 4년 50억 원에 계약한 심우준이 기준이 된다. 현재 흐름을 보면 강백호는 1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박찬호 역시 4년 계약은 어렵더라도 5에서 6년 이상이면 100억 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쨌든 이는 관계자들의 예상이자 추측에 불과하다. 실제로 두 선수가 1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맺을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시장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은 단연 롯데 자이언츠다. 이미 시즌 막바지에 한 관계자가 롯데가 강백호와 박찬호의 동시 영입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관계자는 최근 롯데가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발 관세 이슈의 영향을 받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롯데가 이번 FA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박찬호와 강백호의 몸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팀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이어진다. 롯데는 한번 투자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과감하게 지출하는 팀으로 평가받는다. 김태형 감독에게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FA 선물을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밖에도 이번 FA 시장에서는 그동안 대형 외부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키움 히어로즈, 두산 베어스, KT 위즈 등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된다. KT는 강백호에게 제시해야 할 금액이 있는 만큼 모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키움은 경쟁 균형 하한선 문제와 송성문이 메이저리그 진출 이슈로 인해 FA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언급된다. 설종진 감독도 취임식에서 내야 보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두산 역시 새 감독이 곧 부임할 예정이라 외부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키움과 두산 모두 객관적인 전력상 FA 영입이 불가피하다. 수요가 많아질수록 FA 선수들과 에이전트는 웃는다. 현재 강백호와 박찬호는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 시장의 흐름을 여유롭게 관찰하며 차분히 전략을 세우면 된다.